트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끊이지 않는 논란, 시끄러운 헤드라인이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상반된 두 얼굴, 헤드라인 속 트론과 실제 데이터 속 트론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논란의 헤드라인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 그리고 트론이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 제국을 건설했는지, 또 실제 네트워크 수익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이야기가 과연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논란의 헤드라인부터 시작해보죠. 아마 뉴스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트론의 창립자, 저스틴 선을 둘러싼 아주 심각한 의혹들입니다. 이게 저스틴 선의 전 파트너가 한 폭탄 발언인데요. 내용을 보면 여러 직원의 신원과 휴대폰을 이용해서 수많은 바이낸스 계정을 돌렸고 이걸로 TRX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매도 활동을 조율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직적인 시세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위적으로 TRX 가격을 막 띄우고요. 직원들 명의로 된 KYC 인증 계좌를 동원해서 가격을 펌핑한 뒤에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 거기다 물량을 팔아치웠다는 거죠. 내부 고발자는 온라인에서 깎아내리고요. 전형적인 펌프앤덤프 수법으로 내부자들이 이익을 챙겼다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2023년에 저스틴 선에 대해 시작했던 조사를 왜 갑자기 중단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거죠. 규제 관련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헤드라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꽤 심각하죠? 그런데요, 이런 논란과는 정반대로 2026년 1분기 온체인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 그 숫자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헤드라인에서는 시세 조작, SEC 조사, 내부자 논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사용자 수는 폭증하고 수익은 탄탄하고 시장은 오히려 강세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서사가 공존하는 거죠. 이게 바로 트론이 가진 핵심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지표죠. 사용자 수. 2020년 1분기에 트론의 하루 평균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320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이전 분기보다 확 늘어난 수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2026년 1분기, 아시겠지만 시장이 꽤 안 좋았잖아요? 비트코인이 24%나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에 트론의 TRX는 오히려 9% 상승했습니다. 시장 하락을 거스르는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회복력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습니다. 트론이 이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테더, USDT잖아요. 그 USDT 시장 전체에서 트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6%가 넘습니다. 거의 절반을 트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더 엄청납니다. 850억 달러. 이게 지금 트론 네트워크 위에서만 돌아다니는 USDT의 시가총액입니다. 뭐랄까, 사실상 디지털 달러가 오고 가는 핵심 고속도로의 역할을 트론이 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숫자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현실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를 보면 콜롬비아에선 스테이블 코인 결제 95.4%, 브라질은 80.7%, 에콰도르는 78.2%가 트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에서는 거의 스테이블 코인 경제의 중추신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여기 콜롬비아의 토목 기사인 디에고 알레한드로 카릴료 씨의 말을 들어보면 속도와 안정성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트론의 낮은 수수료 그리고 거의 즉각적인 결제는 그냥 기술이 아니라 실제 금융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실질적인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게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트론은 이 엄청난 사용량을 아주 성공적으로 진짜 수익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보세요. 2026년 1분기 딱 3개월 동안 벌어들인 프로토콜 수수료만 8,22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다른 블록체인들과 비교했을 때 하이퍼 리퀴드 바로 다음으로 높은 수치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수익은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걸 플라이휠이라고도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활동으로 프로토콜 수익이 생기면 그 돈으로 JST나 썬 같은 생태계 토큰을 사들여서 소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토큰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디플레이션 효과가 생기고 이게 다시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정말 두 개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다르죠. 한쪽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데이터가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그럼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트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요, 굉장히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메타마스크, 텔레그램 같은 아주 굵직한 기업들이 트론을 자사 서비스에 통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파생상품 거래소 대리빗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TRX 옵션 상품까지 출시했어요. 이건 외부에서 트론의 기술, 그 인프라 자체는 신뢰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양자 저항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양자 컴퓨팅 시대에도 네트워크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주요 블록체인 중에서는 꽤 앞서 나가는 행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 논란과 리더십 이슈, 그리고 그걸 압도할 만큼 강력한 펀더멘털과 미래 비전. 과연 이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이 결국 트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트워크의 성능이 리더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